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절기상 고구인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비가 계속 내리면서 그저께부터 대구는 26mm, 영주가 35, 안동이 22mm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저녁까지 5mm 안팎의 비가 더 오다가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3.6도, 구미가 15도, 안동 13.2도, 포항 12.5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구의 아침 기온이 8도, 낮 기온은 23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구 상공회의소 회의장단 초청으로 퇴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4대강 사업 결과물인 대구 달성군 강정고령보를 둘러보고 수자원 공사의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포함해 전현직 대구 상공회의소 회의장단과 대구냉장, 주호영 국회의원 등 지역 인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도시 규모가 커진 김천시가 기존 도심의 공동화로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구도심에 사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 재생 사업을 김천시와 함께 따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천시 성내동 이른바 자산골 마을입니다. 재래식 화장실과 좁은 골목으로 이어진 이 마을은 1960년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천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만 마을이 노후화되면서 젊은 층은 이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낙후된 마을을 변화시키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최근 이 마을 주민들이 김천시와 함께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는 도시 재생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도시 재생 사업 공모에 선정된 건데 사업의 내용과 아이디어를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항상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첫째는 단합, 둘째는 욕심. 욕심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하겠다. 이러면은 여기서 회원으로 탈퇴를 해야 됩니다. 김천시는 또 김천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 거점 조성과 원도심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둘레길 사업도 추진해 옛 도심을 살릴 계획입니다. 최근 김천시가 전문 기관에 의뢰한 결과 김천시 166개 통의 절반가량이 시설 노후화로 세퇴 1등급 진단을 받았고 14%인 24개 통은 인구가 줄면서 인구 사회지표 세퇴 1등급을 받아 도시 재생 사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꾸 변두리로 또 새로운 아파트로 도시민들이 많이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는 역 중심과 이 자산골 성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옛날처럼 사람이 좀 모이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도심 재생의 성공 조건은 내 마을이 아닌 우리 마을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 집회 등 6개 장애인 단체와 기관은 오늘 달서구청 로비에서 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물티슈와 천연 비누 등 10여 종과 장애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와 쿠키 등을 판매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내일까지 계속될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의 각종 스포츠 활동 사진 등도 함께 전시됩니다. 지난해 10월 경상북도가 정부에 신청한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5천억 원이 투자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사업이 확정되면 탄소 상용화 시험평가 인증센터와 탄소 복합재 부품기업 집적단지 등이 들어서고 원스톱 제품 상용화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대구 지하철 공사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 도시철도 3호선 무료 시승 행사에 시민 11만 8천여 명이 몰렸고 일부 시간대에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승차 인원 초과로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범물역 등 일부 대합실에서 빗물이 새인 것을 비롯해 계단과 승강장, 전동차 바닥이 미끄러워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점, 안내방송 소리가 작은 점, 객차문이 빨리 닫히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오는 23일 열리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불참합니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산되면서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대구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불참한다고 대구시에 통보했습니다. 대구시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달 초 KTX 포항 노선 개통 이후 이용객이 하루 평균 4,700여 명으로 코레일의 당초 수요 예측치 3,260명을 46%나 초과했다며 코레일의 편수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항시는 KTX 평균 운행 시간이 간격이 평균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으로 길어 여름철 동해안 관광객이 몰릴 경우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며 증편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분양권 전매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이른바 떴다방업자 52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김 씨 일당에게 청약 통장을 넘긴 혐의로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양도받은 청약 통장과 인감, 신분증 등으로 대구와 부산, 경남에 위장 전입한 뒤 750여 곳의 아파트에 청약해 260건이 당첨된 뒤 분양권을 전매해 3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환자의 대장 내시경을 하던 중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cm가량의 장 천공이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기소유예가 내려졌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대장 천공이 내시경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리한 시술로 천공이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